시간에 이제 원방에 대해서 배웠고, 그 원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원해방 정식의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랑 요 다음에 이제 점과 원과의 접선을 구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솔직히 원해방 정식에서 가장 메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유형 8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그냥 원방이 뭔지에 대해서 했던 거야.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치 관계라는 건 저번 시간에 직선에서도 배웠어. 어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었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지?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그지?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그지? 요 세 가지로 나눴죠, 맞죠? 물론 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뭐가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 맞지?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데 y좌표는 달라야 되고, 맞지?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똑같고 y좌편이 똑같다, 뭐 이런 걸 배웠었죠, 맞죠? 그래서 이번엔 뭘 배우는 거냐면, 직선도 알고 이제 원도 아니까 직선이랑 원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직선이랑 원은.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예를 들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원을 만약에 뚫고 지나가. 직선이 만약에 원을 뚫고 지나간다면 점이 몇 개에서 만나냐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직선이 원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접해. 한 점에서 만나. 라면 그럼 말 그대로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할 수 있는 거고, 원이 있는데 이번엔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 라고 하면 그냥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해 볼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니네가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생겼겠네. 물론 기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이 생각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이걸 D라고 한번 해볼게. 그 D랑 이 원의 반지름 R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그치? R이 더 길겠지. 그치? 이거를 너네한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면 당연히 반지름이 D보다 더 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원과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 하죠. 그럼 접점일 때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원의 중심에서 내가 접점까지 연결하잖아? 그럼 그 접선이랑은 항상 어떻게 만나냐면 수직으로 만나. 그지? 그래서 내가 그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거리가,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럼 그 거리는 반지름이랑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치? 당연히 같겠지, 접하니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이랑 요렇게 생겼대. 안 만난대. 그럼 그 말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원의 반지름이랑 좀 비교하면 이번엔 D랑 R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뭘 이용할 거냐? 다 이걸 이용할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그거랑 반지름이랑 비교할 거야. 근데 그게 어떨 땐 크고 어떨 땐 같고 어떨 땐 작은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문제를 출발하면 돼. 무슨 말인지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문제를 보면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보면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에게 수를 구해달래.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D랑 R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이 그림이네 라고 그리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떻게 세야 되냐면, 저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냐면 0,3인 거고요. 그치? 저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5인 거죠. 그걸 이용할 건데,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노란색. 그럼 이 직선은 x 플러스 2y-k는 0이 될 거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좀 구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 그 다음 뭐해? 0,3을 뭐해? 대입하겠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플러스 6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지, 맞죠? 벌써 다 까먹었니?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 누구? 루트 5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얘가 더 길어야 되고 얘가 더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 요 루트 5가 일로 넘어가면 요 절대값 안에는 6-k의 절대값이겠지. 걔가 뭐보다 작아? 5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건데, 이걸 푸는 방법은 너네가 당연히 몰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한번 내가 유도를 한번 해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잠깐 별개야. 절대값 x가, 이건 너네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신입생도.
절대값 x가 만약에 너네한테 5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걸 풀어달라고 하면 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니네 혹시 절대값의 정의가 뭔지 아니? 절대값의 정의? 그치? 보통 절대값은 부호를 뺀 거라고 하는데 그건 풀이법이야. 부호 떼고 보는 게 절대값인데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마이너스 5도 원점 0까지 거리가 5인 거고 플러스 5도 0까지 거리가 5인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 결국 부호 뗀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선에서 원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5는 절대값이 5만큼 떨어진 거는 여기 5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을 거야. 거리가 5만큼 떨어진 놈이. 근데 그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된대.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아야 된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5보단 작아야 돼서 x가 마이너스 5보단 크고 5보단 작다가 되는 거야. 실제로 절대값 x에다 4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해. 마 4 집어넣으면 한다고. 근데 6 집어넣으면 안 할 거잖아. 맞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외워두는 거야. 아, 절대값이 작잖아? 맨날 그림 그리기 귀찮잖아. 외우는 거야. 절대값이 작잖아? 그럼 절대값이 5가 되는 경계가 뭐지? 뿔마 5시네야. 뿔마 5 한 다음 뭐 하면 돼? 작잖아? 안쪽인 거야. 라고 외우는 거야. 왜? 맨날 그림 그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그럼 얘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 했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대. 그럼 그 말은 수직선에서 원점이 여기 있는데 3만큼 떨어진 애가 얘네 둘일 거라고. 그지? 마3이랑 3이 3만큼 떨어진 애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대요 라는 건 여기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3보다는 오히려 작아야 되고 3보다는 오히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마3보다는 작고요. 또는 x가 3보다 크다인 거야. 실제로 절대값 4, x에다 4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지? 마3보다 작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 그지? 그런 거야. 근데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부등호에 등호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등호 붙여주면 돼. 왜냐면 3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마3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요 의미야. 그래서 외우는 건데 절대값이 3보다 크잖아? 그럼 경계는 뭐냐? 절대값이 3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3이랑 3. 근데 크다 하면 바깥쪽. 작다 하면 안쪽이라고 외워두는 거야. 왜? 맨날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작으면 안쪽. 절대값이 크면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봐봐. 이 절대값이 5보다 작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라서 얘는 분명히 이렇게 푸는 거야. 6-k는 분명히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근데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얘도 안 붙이는 거지. 이렇게 풀면 돼. 양쪽에다 6을 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될 거고 양쪽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요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11로 오면 될 거고 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1로 가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0이 아니라 2부터 10까지 개수해주면 된다.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요게 이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어서 또 가볼게. 잘 봐. 이어서. 자,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보여드려. 잘 봐. 자, 가볼게. 이 첫 번째 원과 이 직선의 두 교점이래.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네.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또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요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면 1. 요 괄호가 0이 되는 y값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중심 좌표는 항상 저 괄호들이 각각 0이 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왠지는 보내줄게. 강의 미안해. 이거는 이전에 설명했었어 그래. 그래서 중심 좌표가 요거인 거야. 그럼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 항상 이런 형태로 정리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요 놈이 반지름의 제곱이랑 똑같고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혜원아? 2라는 거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2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과 누가 x-y와의 두 교점이래. 그럼 x-y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래서 x-y는 0. 얘랑 두 교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교점 선분 A, B의 길이 구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원에 뭘 구해달라는 거냐? A, B의 현의 길이 구해달라는 거야. 현의 길이. 그치?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니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데 원의 중심에서 내가 요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은 서로 어떻게 돼? 2등분 돼. 그치? 이렇게 2등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치? 그러면서 우린 요 원의 반지름 여기가 얼마라는 거 아냐면
2라는 거 알아. 반지름 2라며. 그지? 그럼 나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요 거리를 구하면 얘랑 피타고라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신혜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x 개수의 제곱. 2주 만에 하니까 이렇게 다 까먹었어.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돼. 그치?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요게 분모야. 그 다음 내가 요 점까지 거리 구할 거지. 지금이라도 입력해. 이 점까지 거리 구할 거지. 그래서 이 점을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맞지?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항상 여기다 절대값. 왜? 거리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지금 물론 숫자긴 하지. 그치? 얘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2가 될 거고 유리화하면 얼마? 루트 2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루트 2인 거야. 그럼 얘가 루트 2면 얘랑 피타고라스 할 수 있죠. 요거 제곱 4에서 요거 제곱 2 빼니까 얼마야? 2네. 여기 얼마야? 루트 2. 그래서 이 현의 길이 얼마? 2루트 2다 라고 푸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15번 갈게요. 자, 이번엔 이 원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어떤 특징을 가는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난 외워질 것 같긴 한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거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접한다 이런 뜻이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런 뜻이지. 원과 직선이. 그치?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D야. 그 D는 R이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강연아? 같아야지. 그치? 접하니까 당연히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인데요 하면 요건 잘 안 보이잖아. 그치? 아까는 중심좌표가 괄호가 잘 보였는데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억지로 완전제곱 만들죠. 맞죠? 그래서 x제곱과 마이너스 2x가 만나면 뭐라고 써? 그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 y제곱과 플러스 6y가 만나면 y 플러스 3의 제곱하고 얘 완전 제곱 해주기 위해서 뭘 추가한 거야 사실? 플러스 1을 추가한 거지. 왜? 원래 x제곱 마이너스 2x만 있었는데 플러스 1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1. 얘도 y제곱 플러스 6y만 있었는데 플러스 9가 생겼으니 오른쪽에 똑같이 9를 더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10이 된다 이거야. 그럼 주혁이 중심좌표가 얼마일까? 1,-3. 반지름은 얼마일까? 개똑똑해. 그치? 오늘 처음 왔는데, 그치? 중심 얼마? 얘가 1,-3이고, 반지름 얼마야? 루트 10. 야, 얘보다 못하면 지금 니네 쪽팔린 거다, 지금. 얘 오늘 처음 듣는데. 그치? 니네 기존에 있었던 애들. 심각한 거야. 얘 중심이 바로 나왔어.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래. 그럼 내가 뭐 할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니까 얘는 x-3i 플러스 k는 0이라고 바꾸고 뭐 할 거냐? 이 원의 중심좌표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를 구해서 걔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라고. 그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시 한번 해봐, 신혜야. 아까 했잖아. 그치? 어떻게? 내가 아까 입력해두라 했지? 어떻게 하라 했어? x 개수의 제곱. 그치? 집중해. y 개수의 제곱하면 얼마? 9. 거기다 루트 씌운 게 얼마라고? 분모.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 점까지 거리 구한다면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맞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9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된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맞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 루트 10이랑 똑같아야 돼요 라고 가주는 거지. 그치? 그럼 루트 10이 넘어가면 이 절대값 안에는 10 플러스 k의 절대값인 거고 그게 얼마야? 10이 되겠네. 그럼 10 플러스 k의 절대값을 등호니까 10 플러스 k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럼 k는 얼마가 돼? 만약에 플러스 10이었어. 그럼 10이 넘어가면 0. 마이너스 10이었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인데 음수 k를 구했으니까 얘가 답인 거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어서 자 이번엔 이 점에서 이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 구해야 돼.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원을 너네가 딱 중3 마지막에 딱 배우고 왔잖아. 그 내용이 약간 이어져. 그래서 보면 원이 있어. 너무 큰데? 원이 있어. 그 다음에 3,5가 이렇게 있어. 자 3,5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래. 3,5라는 어떤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래. 그럼 이 원에 접선을 그으면 아이씨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점점.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럼 접선이 몇 개 생길까? 누가 말했니? 몇 개? 2개 생길 거야. 외부의 점,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그지? 그때 그 만나는 접점을 뭐라고 한대? Q라고 한대. 그럼 얘가 Q야, 얘가 Q야? 별로 상관없어. 왜? 여기가 Q라고 하면 그때 뭘 구하라 했냐? PQ의 길이 요 길이 구하라고 했거든, 요 길이. 얘가 P면. 근데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어떨까? 똑같거든. 왜 그런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항상 어떻게 만나? 수직, 얘도 수직. 맞지? 그러면서 얘를 반으로 싹 가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 왜? 이 길이 반지름 같죠? 얘 공통이죠? 90, 90이라서 합동. 그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거지. 그래서 뭘 구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하면 돼. 뭐 얘라고 그냥 놓고 풀자. 그럼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길이 찾고 싶다며. 그지? 그럼 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원의 중심좌표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이 원의 중심좌표는 얼마일까? 준선가? 준희야, 미안해. 준희야, 중심좌표 얼마일 것 같아? 2,1. 그치, 2,1. 희우, 예원, 효서. 그래, 효서랑 뭐? 예리. 효서야, 그럼 반지름 얼마야? 2루트. 그치, 반지름 2루트다. 미안해, 2루트. 그 다음 반지름 2루트이면 여기가 2루트인 거 알지? 그치? 그 다음 요 점 알고 요 점 알면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 y좌표의 차이가 4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17이 된다. 그래서 얘가 루트 17. 그래서 루트 17과 2루트 2랑 피타고라스 하면 x가 나오겠지. 요거 제곱 17에서 요거 제곱 얼마? 8 빼면 루트 9네. 루트 9. 루트 9는 얼마야? 3이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이름 잠깐만, 이름 좀 켜놓고 하자. 나 이름 잘 못 외워. 오케이. 이름 최대한 빨리 외워볼게. 다음 보면 다음 중 원 이것과 직선 이것이 만나지 않도록, 잘 봐, 또 나왔어.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자고. 그림을. 그럼 그림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리면 원이 있어.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럼 그림 그리고 나면 우리가 파악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랑 비교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고 있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물어보는 건데 요 거리가 D라고 하면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다정아? D가 더 커야죠. D가 더 커야 됩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직선이 안 만난다라는 건 요 거리가 요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길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파악이 바로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헷갈리게 해서 그런 거지, 다 아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파악이 될 거고,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찾으려면 또 뭐 해줘야 돼, 얘를? 또 그 괄호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가 있었으니까 넘어갔어, 맞지? 근데 얘가 완전 제곱 되려면 여기 뒤에 상수 뭐가 추가된 거야? 플러스 4. 그래서 합치니까 8이 된 거야. 그러면 예리야. 예리 맞나? 예리나. 예리. 아까 예리라고 했잖아, 너가. 예리나. 중심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없으니까, 그냥 괄호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혜원아? 2루트 2.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0인 거고 반지름은 얼마냐면 2루트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뭐 할 거냐면 이 직선 x-y 플러스 k는 0과 요 중심좌표 요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건데 한번 불러보면, 신혜야 불러봐. 루트 1 플러스 1분의, 그치?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절대값. 그렇지, 요게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반지름 얼마나 했죠? 2루트 2라고 했는데 누가 더 길다고? 얘가 더 길다고. 그치? 2루트 2가 얼마냐면 그냥 루트 2지, 얘 루트 2. 루트 2가 넘어가면 4가 될 거고, 얘는 k-2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나? 아까 했는데 절대값이 크면, 윤성아, 안쪽이라 했어, 바깥쪽이라 했어? 바깥쪽.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이 4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잖아. 경계가 뭐야? 뿔마사. 그럼 얘는 k-2가 마사보단 작아야 되고, 또는 k-2가 4보다 크다.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뭐해? 정리해주면 2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k는 6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이게 답인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아닌 거 골라달래. 안 되는 거. 뭐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번인가 보다. 5번.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5번 안 되잖아. 맞지? 답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조금만 더 볼게. 잘 봐. 오케이. 이렇게까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할게.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풀 거고, 이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개념 돌아와 보면,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푸는 방법은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뭐 할 거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뭐 할 거야? 비교해서 풀 거야. 알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해서. 근데 이 상황을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도형 문제 풀려면 그림 좀 그려라. 알겠지? 그림 그리면 다 보여. 알겠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풀면 되는데, 그림 그려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이어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나는 판별식은 사용 안 할 겁니다. 근데 판별식이라는 것도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원이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원을 보통 우리가 x도 2차, y도 2차인 어떤 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원방이라고 하잖아. 맞지? 원의 방정식은 x도 2차, y도 2차. 직선은 x도 1차, y도 1차라고 하죠. 뭐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때 만약에 이 두 원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하네. 그럼 뭐 하는 거냐? 이 원의 중심 0,0에서 얘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그 거리랑 반지름이랑 얘가 큰지 같은지 이걸 비교하면서 몇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지? 요게 이제 우리가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우리가 얘랑 몇 점에서 만난다는지 구한다라는 건 얘랑이 뭘 구하라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교점을 판단하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풀 수 있지? 연립. 그치? 니 배웠잖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하면 되거든. 그럼 연립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대입법 혹은 가감법인데, 얘를 y는 꼴로 바꾸면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이거 넘기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정리될 거고, 다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거의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2개인 거고, 그거의 판별 t가 0이면 1개인 거고, 판별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허근 갖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이 방법으로 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그림을 안 그려. 그림을 안 그려. 항상 그림을 그려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판별식을 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방에서는 먹혀. 근데 너네 나중에를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거 막 이런 것도 풀어야 돼. 3차인 거. 나중에 3차인 것도 풀어야 되는데 3차인 거는 판별식이 없거든. 2차를 넘어가면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아. 물론 있긴 한데 못해. 고등과정에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가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익숙해져야지, 나 그때 가서 익숙해질래요 하면 늦어 이미. 알겠지? 요거 그림 그리는 걸 좀 먼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제발 판별식으로 풀지 마.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음에 숙제를 해왔는데, 이 새끼 책을 보니까 판별식으로 풀어놨네? 나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분명히 뭐 한 거야? 뭐 어디 답지 베끼거나 뭐 어디 뭐 강의 뭐 딴 거 베꼈겠지, 그지? 그럼 나한테 걸리면 뒤지는 게 알겠어? 다시 푸는 게 처음부터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쓰지 말고요. 제발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요거 해야지 너네가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이제 내용을 얘기할 거냐? 이제 원과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접한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건데, 그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의 점이라고 하나?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혹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혹은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너네한테 시킬 거야. 알지?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잘 봐. 이게 뭔 말인지 당연히 모르겠지. 지금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좀 만들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이런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 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는 얼마인 것 같아? 그치, 0,0. 반지름은 2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2짜리 원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너네한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건데, 그때 너네한테 뭐가 주어지냐?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기울기 예를 들어 뭐 2라고 한번 해볼까? 기울기가 2인 요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물어볼게. 기울기가 2면서 이 원에 접하려면 그 접선은 몇 개가 존재할까? 기울기가 2인 선이 이 원에 접한대. 그럼 그 접선은 몇 개가 존재해? 몇 개? 2개가 존재하겠지, 그치? 2개.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 아이고,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아이씨, 에이씨 몰라. 어쨌든 이렇게 2개가 생길 거다, 맞지?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2개가 나오는구나라고 일단 기억해놔. 알겠지? 그럼 그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아. 잘 봐. 얘가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잖아? 그럼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기울기 2x에 y절편은 몰라요가 이게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해야 되니까 2번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하나만 잘 이쁘게 구하면 알아서 2개가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만 이쁘게 잘 구해볼게. 무슨 말인지 봐봐. 얘가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얘랑 접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그 거리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돼. 그지? 얘가 접선이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아야겠지. 그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라고? 0,0. 이랑 얘랑 거리 구할 건데 얘 거리 구하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지? 그러면서 0,0이랑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냐면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울 거야.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거라서 이 점을 여기다 x, y에다 대입을 하면 돼. 다 사라지니까 b가 남을 거고 항상 절대값. 누가 더 큰지 모르. 거리는 항상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 절대값 b는 뭐가 돼? 얘가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 2 루트 5가 된다는 건 b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2개인 거야. 하나는 뭐야? 얘가 바로 y는 기울기 2x에 플러스 2 루트 5일 것 같고, 왜냐면 y좌표는 양수니까. 얘가 바로 y는 기울기 2x에 마이너스 2 루트 5인 것 같아. 그래서 답이 2개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다. 알아서. 요 b값에 따라서 2개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불마.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잖아.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은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올 거고, 그 2개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하나 세워. 그 다음 그 직선과 원이 접해야 되니까 또 뭐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푸는 거야. 알겠지?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엔 너네한테 기울기가 아니라 이번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대. 어떤 점을 지난대.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가 좋을까? 1, 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숫자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렇게 할게. 자, 루트 2, 루트 2를 지나는 원의 접선을 구해야 돼. 다시 한번 이 원 위에 루트 2, 루트 2를 지나는 접선을 구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일단 이 루트 1, 루트 2라는 건 진짜 이 원 위에 있는 거 맞아? 이 원 위에 있는 거 맞을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돼? 대입해보면 돼. 대입해서 성립하면 그 원 위에 있는 거야. 실제로 루트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오고, 여기도 루트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더하면 4 나오니까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럼 분명히 루트 1, 루트 2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봐. 야,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어. 너 일어나야겠다. 너 뒤로 나가서 일어나. 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어. 그때 너네한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 접선은 몇 개 나올 것 같아? 한 개 나오겠지, 당연히. 야, 이 점을 콕 집어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는데 몇 개 나와? 당연히 한 개 나오지, 그치? 얘는 한 개가 나올 거다. 알겠지? 그럼 내가 요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접선이라는 건 어쨌든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뭐였지? 기울기랑 한 점. 근데 이미 한 점은 아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 기대지 마.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연결하면 얘는 항상 이 접선이랑 수직이지. 그지? 그럼 여기 0,0에서 루트 2, 루트 2까지는 기울기가 얼마냐? x가 몇 증가했어? 루트 2. y는? 루트 2. 기울기가 얼마야? 1인 거지. 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이니까. 그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1이겠지. 수직이니까. 그러면서 이 점 지나야 된다고? 그건 뭐야?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루트 2, 루트 2를 지나게.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지나는 거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고 그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기울기랑 접선은 수직이다. 그러면서 수직인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 그래서 얘 기울기가 1이니까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 내용을 또 보내줄게. 알겠지? 이게 어렵겠지. 그치? 이 직방을 몰라서 그래.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솔직히 제일 좀 더러운데, 자, 너네한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야.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한번 또 얘도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너네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인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는 얼마야? 0,0이고 반지름은 3인 거야. 그럼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은 3인 겁니다. 0,0이면서 반지름은 3.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너네한테 어떤 요 원 외부에 있는 점 뭐가 좋을까? 4,4라고 한번 해볼까? 4,4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물어볼게. 이 4,4는 진짜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외부에 있는 점이 맞아? 맞을 거야. 왜? 대입해봐. 4 집어넣으면 16.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안 되잖아.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 맞을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면 접선이 몇 개 나와서 지나? 1개? 0개? 이 점을 지나는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나올 거니까 몇 개야? 2개 나오겠지. 아까도 잠깐 그렸는데 맞지? 얘는 2개 나올 거다. 얘는 2개. 그치?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잘 들어.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자, 얘가 2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얘가 4,4를 지난다라고 하면 내가 요 접선의 방정식, 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일단 기울기는 얘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지난다는 거 확실하잖아. 기울기 뭔지 모르지만 요렇게 쓰면 얘가 4,4를 지나는 직선인 거 맞지? 4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y가 4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요 직선도 어쨌든 이 원에 접한다며. 그치? 그럼 또 접한다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 3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 4m 플러스 4는 0. 좀 귀찮아서 한 번에 했거든. mx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m이고 플러스 4 이렇게. 요 직선과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가 반지름 3 나와야 된다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그 다음에 요 점까지 거리 구할 거라며. 그치? 그럼 0,0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4의 절대값. 이렇게. 그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넘기면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뭐라고 써냐면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된다. 내가 너네한테 저번에 분명히 설명했을 거야. 절대값 2개가 같다라는 건 잠깐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다라는 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 아니 제곱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값 2개가 같으면 내가 뭐라고 했지? 둘이 같거나 그치? 부호만 다르거나 둘이 완전히 똑같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의 이제 부호가 다르거나 이렇게 부호만 다르거나 그치? 둘이 그냥 완전히 똑같거나 혹은 부호만 다르거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양쪽 제곱하지 말라 그랬어. 굳이. 잘 봐. 얘는 절대값이고 얘는 루트지. 그치? 이거는 양쪽이 뭐 부호가 같거나 부호가 다르거나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얘는 뭐 해줘야 되냐? 무조건 제곱해 줘야 돼. 알겠지? 한쪽은 절대값이고 한쪽은 루트면 방법이 없고 제곱해 주셔야 됩니다. 얘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16m제곱. 숫자가 좀 커졌네. 마이너스 8, 4, 16에다 32m 플러스 16은 이렇게 되네.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네. 그럼 다 한쪽으로 넘기면 7m제곱 마이너스 32m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숫자 내가 만든 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 미안해. 내가 만든 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m값은 m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니까 m값이 몇 개 나오고 있어. 그치? 2차 방정식에 항상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래서 그 2개가 나올 거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건 내가 만들어서 숫자가 좀 더러웠나 봐. 근데 하나만 더 볼게.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오는 거 맞아, 맞지? 근데 잘 봐. 이어서 이번엔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할 건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할게. 얘가 3,4를 지나는 접선을 구해달래. 3,4. 그럼 물어볼게. 얘 3,4는 이 원 위에 있어, 원 밖에 있어? 밖에 있는 거 맞지? 그치? 왜? 3 집어넣으면 9,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원 밖에 있는 거 맞아, 맞지? 그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접선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올 거라고, 맞지?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얘가 만약에 3,4를 지난다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y는 기울기 뭔지 모르지만 x-3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얘를 일반형으로 또 정리하면 얘는 mx-y-3m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선과 이 원이 접한다는 건 또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치? 아까랑 똑같아. 근데 풀어볼게. 그럼 얘는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울 거고, 거기다 0,0 집어넣으면 있어.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4의 절대값.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걔는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 당연히 뭐 할 거냐면 양쪽을 제곱할 거다. 좌면 제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6은 얘는 9m제곱 플러스 9가 될 거다. 이거죠. 왜? 3의 제곱은 9에다가 얘 제곱하면 루트가 풀리니까. 그랬더니 얘는 9m제곱이 지워지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m이 얼마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m값은 얼마가 돼? 24분의 7이라는 m값이 몇 개 나왔어? 1개가 나왔지. 그지? 야, 근데 니네가 생각했을 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니네가 그려보면 맞잖아. 그치? 근데 왜 1개가 튀어나왔냐 이거야. 아까 쌤 2차 방정식에 2개라면서요.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왜? 얘가 지워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인데 얘가 1개라고. 근데 말이 안 되지. 외부의 점에서 구했는데 접선이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며. 근데 왜 1개 나온 거냐라고 하면 잘 봐. 얘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원의 중심좌표는 얼마야? 0,0이야. 그럼 반지름 얼마야? 3인 거지. 그치? 반지름 3이잖아. 근데 이 3,4라는 건 어딨냐? 요 선상 위에 있는 거야. 여기서 접선을 구하면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 맞고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요게 아니라.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존재해. 얼마야? 이거야. 분명히.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만데? 없거든. 그치? 세로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존재해? 안 해? 안 하거든. 그래서 존재 안 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분명히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접선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m값이 하나밖에 튀어 안 나왔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럼 의심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새끼 세로선이구나. 혹은 두 번째, 내가 잘못 구했나? 라고 의심해봐야 돼. 알겠지? 어쨌든 세로선이면 기울기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혹시 세로선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만약에 가로선이면 기울기 얼마 나와? 0이 나와야 돼. 0.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0이 나올 거야. m값이 이것 또는 이거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근데 0이 아니라 진짜 하나밖에 존재 안 해. 그럼 뭐야? 세로선인가? 라고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한 문제 한 번 더 볼게. 잘 봐. 18번 안 했는데 18번 좀 이따 해줄게. 19번 다음 보면 이 원에 접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잘 봐. 가보자. 자, 이거야. 이 원에 접하면서 얘랑 수직이어야 된대. 혹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다가 수직인 기울기라는 건 둘이 곱해서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래서 3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걸 구해달래.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얼마라고? 0,0. 반지름 얼마라고? 루트 6. 그러면서 기울기가 3짜리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기울기가 3이면 요렇게 하나 뭐 접하겠지. 그지?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쓴다고. 기울기 3이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얘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일 거고, 그게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 루트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풀어보면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거기다가 뭐에? 0,0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b의 절대값.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루트 6이다 라고 푸는 거래. 그럼 절대값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넘어가면 루트 60이 될 거고, 루트 60은 얼마야?
4 곱하기 15인가? 4 곱하기 15? 2루트 15야? 2루트 15 이렇게.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 아이고, 요거 하나 나오겠지. 답 이렇게 두 번 써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두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알겠지? 이렇게. 다음 이어서. 자, 이번엔 이 원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6,k에서의 접선이 y절편을 구해달래.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6,k래. 그럼 k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해, 혜원아? 얘가 이 원 위에 있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대입하면 돼. 그치?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6 플러스 k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니 k제곱이 64. 그럼 k는 얼마? 그치, 뿔마8. 근데 문제에서 혹시 그치, k가 양수란 말이죠. 얼마야? 8인 거지. 그럼 이제 뭐라고 한 거냐? 원 있어. 아이고, 너무 크다. 원 위에 마이너스 6,8 어딘가? 마이너스 6,8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걸 구해달래. 그럼 접선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소유야? 기울기랑 한점. 근데 한점은 이미 알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걔가 0,0이라고. 그럼 이렇게 수직인 기울기 구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x 몇 증가 있어? 6, y는 마이너스 8, 그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야 얘가. 그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 얼마? 4분의 3인 거지. 그래서 y는 4분의 3에 x 플러스 6에 플러스 8이에요 라고 써주면 그게 답인 거고, 그 직선에 뭘 구해달래?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맞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어서 다음 점 이거에서 원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그때 정수 AB. 자, 7, 마이너스 1은 원 위에 있어, 원 밖에 있어? 집어넣어봐. 성립해, 안 해? 안 하니까 밖에 있는 점이야, 맞지? 그럼 외부의 점에서 0,0이라는 어떤 외부의 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에서 걔가 7,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럼 그 접선 몇 개 나온다고, 서진아? 2개 나온다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개 나온다. 그럼 나는 얘가 7,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 아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뭔지 몰라요. 근데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일반형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그게 반지름 5가 될 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5 나온다라고 푸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게 얼마야? 5다. 잠깐 여기서 너네 얘기하고 싶은 거, 야 니네 이거 절대값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부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알겠지? 잘 봐. 절대값 마 3 플러스 5는 절대값 3 플러스 5라고 써도 되나? 이건 안 되지. 그치? 이건 안 되지. 왜? 얘는 절대값 2인 거고 얘는 절대값 8인 건데? 그래서 부호를 바꿀 거면 전체 다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럼 상관없잖아. 얘 2고 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해 가니? 그럼 잘 봐. 얘도 나 이거 보기 싫어. 왜? 음수인 거 좀 보기 싫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돼. 절대값 7m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바꿔도 된다 이거야. 절대값을 풀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부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그러고 얘를 넘기면 5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양쪽? 제곱해야지. 그럼 제곱하면 숫자가 좀 큰데 49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은 5, 25에다가 25m제곱 플러스 25가 된다. 다 왼쪽으로 넘길게. 그럼 24m제곱 플러스 14m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는 0이 된다. 전체를 2로 나눌게. 그러면 12m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나? 뭔가 잘못했나? 인수분해가 될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지만 3, 4로 쪼개볼까? 그 다음에 여기 4, 3으로 쪼개볼까? 16에서 9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인가? 여기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렇게 맞지? 그럼 얘 16에서 마이너스 9 하니까 얘 나오는 거 맞지? 나 안 틀린 거 맞지? 그치? m값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얼마? 4분의 3 요거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두 개가 튀어나올 거라고. 외부의 점에 접선 그으면 두 개니까. 그 중에 뭘 구해달래? A, B, C, D 뭐 이런 거 구해달라며. 예를 들어 요거 가지고 하나씩 세워보자. m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다 집어넣겠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3도 집어넣으면 돼. 미안 마이너스 3분의 4네. 이렇게.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돼. 양쪽에다 3 곱할게. 3 곱하면 3y는 3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8인데 얘는 마3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3 곱해줘야지. 그럼 계산해서 다 왼쪽으로 넘기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5는 0인 거네. 그럼 4x가 얘잖아. 그럼 c가 얼마? 3인가 보지. d는 얼마? 마이너스 25인가 보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도 또 한 번 정리하면 되겠지? 그건 너네가 해봐, 알겠지? 그래서 2번 정리해주면 된다. 다음. 끝났나? 오케이. 그러면 18번 요거 아까 내가 안 했으니까 18번.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래.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잘 봐,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래. 다시 한번, 저 원이 있는데 중심좌표가 얼마냐면 1,1이면서 반지름이 3짜리 원이야. 그지?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래.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 이런 거거든. 이 원 위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거야. 항상 우리는 어떤 거리를 구할 땐 최단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수직거리, 요거야, 요거. 그치? 요게 이제 P일 때. 근데 P가 꼭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거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냐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 그 거리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만 궁금해. 그럼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는 혹시 예상이 좀 갈까? P가 어디 있어야 이 직선이랑 거리가 제일 가까울까? 가운데? 어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양 끝점에서 이쪽? 이게 뭐야?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이 느낌이야. 얘가 네가 맞는지 한번 봐봐. 나 이 느낌이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요 거리일 때가 제일 짧은 거리야. 맞니? 그치? 맞잖아. 맞아.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제거한 게 제일 짧은 거리야. 이 생각했니? 그래, 이 생각이? 오케이. 그럼 이어서 여기서 제일 먼 거리는 누구겠어? 원의 중심에서 거리까지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오히려 더한 요 거리겠지. 근데 그때 P값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 P의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 어차피 거리가 궁금하다며. 그러면 그냥 원의 중심 요거에서 이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13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면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그 다음 1,1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3 플러스 13의 절대값. 그지?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루트 25니까 5분의 20이네. 그래서 얼마? 4네. 그래서 요 거리가 4라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서 반지름 3만큼 뺀 최소값은 얼마? 1. 4에다가 반지름 3만큼 더하면 최대값은 얼마? 7. 그래서 1과 7이 답인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점 이것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거리에 뭘 구해달라 했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자, 이거 아까 마지막에 한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6,-1이라는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아닐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저 원방을 일단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꿔보면 얘는 x-3의 전체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30에다가 그렇지? 요거 9 더하고 25 더하니까 얼마냐? 13이냐? 얼마? 아니 쓰자. 9하고 25 더하는데 이렇게 4네 4 맞아? 4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때 이 원이랑 6,-1이라는 건 이 원 위에 없어. 6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애초에 넘어버려 맞지? 그래서 이거야. 6,1이라는 어떤 점이 여기 어딘가 있대. 6,-1이라는 점이. 그러면서 중심이 3,-5인 이 원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저 어떤 P랑 또 이 거리에 뭘 구해달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아까 했던 그 느낌이잖아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 뺀 게 최소. 거기서 반지름 더한 요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런 것 때문에 봐야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차이가 3의 제곱 9 y 차이가 4의 제곱 16해서 루트. 그래서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지. 루트 25니까. 그럼 그 5에서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였지? 2.
만큼 뺀 요게 3인 거고 얘는 7이 되는 거지 라고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느낌. 자, 요거 이어서 다음 1,3과 1 이거 위에는 좀 P에 대하여 3번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잘 봐.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 자체 방정식 얘기하는 건데 자체 방정식이 좀 어렵죠, 그죠? 어떤 1,3이라는 점이랑 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그 두 점의 중점을 우리는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찾아서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잘 봐. 무슨 느낌인지 보여줄게. A라는 점이 어딨냐면 적당히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이 그냥 적당히 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원의 중심 좌표는 아이씨 바꿔야겠네. 바꿔놓게.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은 3 넘어갈 거고 제곱하려고 1하고 4 더하니까 5 더하니까 얼마? 8 이렇게 되나? 맞냐? 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원과 이 원이랑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원 위에 있는 점 어떤 P를 잡아가지고 그럼 P를 뭐라고 둘 거냐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x, y라고 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P, x, y의 관계식이 이렇게 탄생했다 해서 아 원방이다 라고 외우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얘랑 중점은 이렇게 연결하면 중점은 한 요 정도에 찍히겠네. 그치? 요 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근데 P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지 어떤 점이라고 확정 지어준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P가 어디 있을 수도 있냐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원 위에. 그러면 또 AP를 연결하면 이걸 거고 그거의 중점을 구하면 요 정도에 찍힐 수 있다는 거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AP를 연결하면 이거인 거고 그거의 중점을 구하면 요 정도에 찍힐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찍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건데 분명히 아마 원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그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어려우니까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쨌든 이 M이란 점은 얘랑 얘랑의 중점이지. 그치? 그럼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그치? 둘이 더해서 반쪽입니다. 두 점의 평균. 그래서 x좌표 더하면 x 플러스 1분의 2 콤마 y 플러스 3분의 2 요게 뭐냐면 m이라는 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뭐가 궁금하냐? 자체 방정식이라는 건 그 도형 위에 있는 점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야. 요 x좌표와 요 y좌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나는 얘를 라지 x라고 두고 얘를 라지 y라고 두는 거야. 근데 나는 라지 x,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스몰 x, 스몰 y의 관계식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바꿀 거냐? 잘 봐. 2분의 x 플러스 1이 라지 x면 써놓을까? 2분의 x 플러스 1이 라지 x면 x 플러스 1은 2 라지 x일 거고 x는 2 라지 x 마이너스 1인 거래. 맞니? 이어서 2분의 y 플러스 3이 라지 y면 y 플러스 3은 2 라지 y가 될 거고 y는 얼마가 되냐면 2 라지 y 마이너스 3이 됐다 이거지. 그럼 나는 이제 스몰 x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스몰 y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며. 그러면서 나는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 여기다 이걸 때려 넣자고. 그럼 스몰 x에다 집어넣으면 2 라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의 제곱 플러스 2 라지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8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원방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거냐? 2x-2는 2에 x-1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서 2는 뭐로 풀리냐? 제곱이 나가면 4의 x-1의 제곱. 자 그럼 얘도 2에 y-2분의 1의 요거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럼 2가 나가면 얘도 4의 y-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얼마다? 8이다. 전체를 4로 나눠주면 이제 뭐가 되냐면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은 얼마다?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쌤 라지 x였는데 왜 갑자기 스몰 x로 씁니까? 이 라지 x, 라지 y는 그냥 잠깐 얘랑 헷갈리니까 얘도 xy, 얘도 xy라고 두면 헷갈리니까 구분해 주려고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 가지고 우린 얘가 스몰 x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구분해 준 거고 원래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직선이든 원이든 다 스몰로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원이 중심 좌표가 얼마가 된 거야? 1,2로 바뀌었고 반지름이 어떻게 된 거야? 루트 2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여기 중심이 이렇게. 그치? 원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둘레는 얼마야? 원의 둘레.
반지름이 루트 2니까 2 루트 2파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맞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11번.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잘 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x-2y-10과 평행할 때 다음 상수 a, 이건 별로 안 어렵네. 어렵구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평행하대.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 저번 시간에 이것도 배웠던 내용인데 잘 봐. 직방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한 직선이 있었어. 우리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지윤아? 오케이. 힌트. 자, 얘는 세모는 0이고 얘는 네모는 0꼴로 내가 정리하라 그랬어, 항상. 그러면서 두 도형의 방정식, 이게 직선이라고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지윤아? 세모 더하기. 맞아. 세모 더하기 3K? 왜 3이 왜 들어가지? 세모 더하기 K 네모는 0이다. 이렇게. 그치?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항상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일반형, 능형꼴로 정리했을 때 한쪽씩에다가 한쪽씩, 누가 네모고 누가 세모인지 상관없어. 한쪽씩에다가 한쪽 K 붙여가지고 더해서 능형꼴로 정리해주면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요 교점을 항상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내가 뭐라 했냐면 이게 꼭 직선이 아니어도 원에서도 먹힐 거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떤 두 원이 있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원방도 마찬가지로 세모는 0꼴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는 네모는 0꼴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민범아? 왜 웃어? 말을 해. 얘도 똑같다고. 그치?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건 항상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라고. 어떤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일반형 정리해서 한쪽에 K 붙여서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야, 여러 개야? 야, 이 두 점, 이 노란색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있을까? 몇 개? 완전 많이. 그 졸라 많겠지, 그치? 요렇게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그치? 요렇게도 있을 거고, 그치?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거고, 크기에 따라 더 크면 이렇게도 생길 거고, 맞지? 엄청 많을 거라고. 그래서 그 원 중에 내가 이 원으로 하나 확정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만약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요건데 그 원 중에 K를 하나로 확정하고 싶으면 뭔가 또 다른 점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건데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 K를 구하려면 이 두 점이 아닌 또 다른 한 점을 알려줄 거고 그걸 잠깐 대입해서 K를 찾는 거지. 그 K를 찾아가지고 그 K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 값을 정리하면 그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두 원이 있는데, 자 집중해봐. 좀 어려워, 미안해.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 거 지금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그치? 그건 무조건 하나지. 왜? 직선이라는 건 점 두 개가 확정되면 하나 아니야? 그치?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거 하나라고. 그럼 얘는 그냥 요렇게 요 도형의 방정식이랑 요 도형의 방정식이랑 연립한 요 식이 이 주황색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든 상관없어. 원이든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뭐든 어떤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이건데, 그럼 이것들 중에는 분홍색 원들도 있는 거고 이 주황색 직선도 있는 거거든. 그럼 주황색 직선은 사실 K가 뭔지 몰라도 하나로 확정되는 거라며. 내가 뭔가를 집어넣지 않아도 확정되는 거라며.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 이 K가 얼마일 때밖에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안 돼. 왜 K가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안 되냐라고 하자면 얘가 이 원방이, 보통 우리가 원방이 일반형으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대충. 얘도 일반형으로 쓰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얘를 연립하면 요거잖아. 세모 x제곱 플러스 얘들 y제곱 플러스 뭐 3x에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점점점는 0꼴이라고 쓰면 얘가 바로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지? 거기서 k 값을 찾으려면 요 점 알려주면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xy에다 집어넣어가지고 k를 찾는다고.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은 무조건 하나로 확정돼야 되는데 그때의 k값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직선은 x에 관한 몇 차, y에 관한 몇 차로 끝나야 돼? 1차, 1차로 끝나야 돼. 그럼 내가 여기다 k를 뭐를 집어넣어야 x가 1차, y가 1차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지워지게 되거든. 그래야 2차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무조건 둘이 빼면 돼. 둘이 빼면 돼.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두 도형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은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하나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둘이 뭐 하면 되냐면 빼면 돼. 그래야 x도 1차, y도 1차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전개해보면 자, 좌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해보면. 그래서 저 문제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얘랑 평행가 돼. 그럼 두 원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다음에 는 0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그럼 둘이 빼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이 지워질 테니 x도 1차 y도 1차만 남을 거라고. 정리해보면 2a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요 선이 요 직선이 x도 1차 y도 1차 맞잖아. 요 직선이 요 기울기랑 어떻대? 평행하 돼.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 요거 기울기 얼마야? 아니 4분의 2a. 넘어간 다음 4로 나누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 얼마? 2분의 1a니까 그게 2분의 1이랑 똑같아야 돼?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이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라고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어렵지 그치? 이 내용 어려워. 자, 이어서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두 원의 공통인 현. 자, 이 원의 공통인 현. 자, 이거 똑같은 문제네. 오케이. 잘 봐. 자, 집중해봐. 이어지는 내용이야.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나 봐. 더 크네.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게 뭐냐면 현이 뭐야, 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 현이야, 맞지? 근데 공통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 작은 원에서도 현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 큰 원에서도 현이라고 불러도 되는 요게 공통현인 거야. 요 길이 구해달래.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자,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0,3이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15야. 그지?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4,0이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0이야. 맞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잘 봐봐. 얘가 공통현이면 어쨌든 작은 원에도 현이고 큰 원에도 현이거든. 그럼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에서 요 현까지 수직으로 내리면 요게 2등분 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공통현이면 얘도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좀 삐딱했네. 이렇게 내리면 얘도 이쪽 수직으로 내리면 얘도 2등분 될 테니 요 선이 이어진다라는 건 이해하니 이제? 그지? 이 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 공통현이니까. 그러면서 잘 봐. 그럼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요 주황색 길이가 궁금하거든. 그럼 얘 한쪽만 구하면 반대쪽도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요 하나만 잘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0이야.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면 얘랑 피타고라스에서 요만큼 구할 수 있고 2배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근데 이 공통현을 지나가는 이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은 둘이 뭐 해주면 된다고 민범아? 빼면 된다고. 당연히 일반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쟤를 일반형으로 써보면 위에 있는 거 먼저 일반형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36인데 아니 36 아닌데? 9인데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6은 0인가? 요거랑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걸 빼고 둘이 빼주면 된다고. 둘이 빼면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는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는 0 얘가 바로 뭐야? 이 주황색 직선이라고. 쟤를 양쪽을 2로 나누면 얘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이 직선과 4,0까지 거리를 구하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그 다음에 4,0 집어넣으니까 16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근데 얘는 얼마야? 루트 25니까 5분의 15네. 그래서 얼마? 3이 된다. 그럼 얘가 3이네. 그럼 얘랑 피타고라스 하면 요거 20에서 3, 3, 9 빼니까 얼마야? 루트 11인가? 루트 11에 2배 하면 2루트 11이 답이네. 이렇게 푸는 거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